2021년 4월 27일 호주 9시 뉴스에서 앵커는 이런 말을 했다. 호주 안보의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가까이서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호주와 중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호주의 차기 국방차관으로 이룩한 마이크 페즐로 내무차관의 말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는 비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고 있다. 때로는 멀리서 희미하게, 때로는 가까이서 크게. 심지어 핀들레의 호주 특전사령관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호주를 상대로 이미 회색지대 전쟁을 시작했다. 여기서 회색지대 전쟁은 상대방이 군사력으로 반격할 만한 수준 직전까지 상대방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 봉쇄라든가 무역 제재, 사이버 공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과 호주의 사이는 어쩌다 이렇게 나빠지게 된 걸까? 중국과 호주의 갈등은 대체 얼마나 안 좋은 걸까? 오늘은 이 두 나라의 갈등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원래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사실 둘은 베프까지는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꽤 사이가 좋았던 핵심 교역 파트너였는데, 중국이 호주의 광물과 농축산물을 엄청나게 수입해왔던 건 물론 한때는 호주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 정도가 중국 유학생이었을 만큼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끈적한 관계였다. 하지만 2017년부터 둘의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데, 호주 정부가 호주 정치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을 감지한 것이다. 중국 자본들이 몰래 호주 정치계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호주 정치인들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부금을 건네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호주 정치인들이 중국에 몰래 돈을 받고 남중국해와 같은 문제에서 중국에게 유리하게끔 입장을 바꿔왔던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은 단순히 호주 정치계뿐만 아니라 호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수출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던 건 물론 호주 유명 대학들도 중국 유학생들의 등록금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연구 관련 지원 자금까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수많은 호주 기관들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것이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호주 내 반중 여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호주를 자기네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 브루인 비숍 전 호주 하원 의장은 이런 말을 했는데, 중국은 침략자입니다. 중국은 우리 호주를 속국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유로운 독립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국 내 여론이 안 좋아지자 호주 정부는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멜컴 텀블 호주 전 총리는 2017년 12월 5일에 발의된 외국 간섭 방지법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강대국들이 전례 없는 교묘한 방식으로 호주 정치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지금처럼 파탄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다음이 문제였는데, 그 당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을 때 호주가 동참해서 중국을 같이 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쟁의 서막은 2018년 강경 보수파 스콧 모리스 총리가 호주의 새로운 총리로 부임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5G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했을 때 호주는 영국과 함께 제일 먼저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인권 탄압과 홍콩 보안법에 대한 규탄 성명까지 내며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건 물론, 모리슨 총리는 중국을 향해 이런 말을 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게 되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는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걸 제대로 밝혀야 다음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빨리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에 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뚜껑이 열려버렸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드 사태에 버금가는 엄청난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중국 대사관은 중국이 느낀 불만사항 14가지를 적어 호주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불만사항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2018년 화웨이 5G 네트워크 배제, 증거 없는 중국의 해외 간섭 혐의, 중국을 지목하면서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제 독립 조사 요구, 대만, 홍콩, 신장 등 중국 내정 문제에 대한 개입, 언론에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이나 적대적인 보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어. 중국 대사관이 이런 불만사항을 호주 정부에 전달한 뒤 2020년 11월 17일 중국의 한 외교관은 캔버라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분노하고 있다. 만약 호주가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은 호주의 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호주가 이 목록에 있는 정책들을 처리한다면 더 나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제기한 불만사항을 당장 수정하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하지만 호주는 중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중국은 호주에 엄청난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소고기에 엄청난 관세를 매기며 시작된 보복은 보리, 와인, 석탄, 그리고 랍스터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호주산 랍스터의 가격은 평소의 반값, 심지어는 4분의 1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수많은 호주 어부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부는 호주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진을 의미하는 합성사진까지 트위터에 업로드하며 호주 정부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호주도 반격에 나서게 된다. 호주는 과거 2015년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호주의 다윈 항구를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업에 99년 동안 빌려주는 계약을 맺은 적이
갈등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다인항구를 중국에 빌려주는 것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맺은 1대1로 협약을 파기하기 위해 법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협약을 연방 정부가 파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중국과 맺은 1대1로 협약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호주에 대응해 중국은 2021년 5월 호주와의 경제 대화를 무기한으로 중단하겠다며 강력하게 맞대응했다. 이제 중국과 호주 간에 남은 연결고리는 철광석밖에 없는데, 현재 중국은 전체의 약 60%가량의 철광석을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고, 호주는 전체 수출 중 약 82%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재인 철광석은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이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철광석만큼은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과연 중국은 마지막 남은 철광석까지 건드릴 수 있을까? 중국과 호주의 이 엄청난 갈등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크의 지식서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